당뇨 판정을 받았거나 당뇨 전 단계인 분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혈당이 오를까봐 두근두근 하시죠. 저는 큰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 당뇨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빵이나 떡 같은 탄수화물을 워낙 좋아했던 터라 끼니 때마다 혈당 스트레스가 상당했답니다. 혹시 뱃속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새로운 음식은 시도하지도 못하고 매일 싱거운 반찬에 잡곡밥만 먹었었어요. 그때의 저처럼 혈당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을 위해 의외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쭉 보시면서 혈당과 정신 건강을 모두 지켜주는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음식은 녹두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쌀부터 현미로 바꿀 정도로 현미밥이 당뇨인에게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녹두가 당뇨에 좋다는 것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녹두가 당뇨에 좋다는 것은 실험으로도 증명되었는데요. 부산대학교 연구진이 당뇨에 걸린 흰쥐에게 기본 식사에 녹두를 5% 섞어 먹였더니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졌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인지질의 농도도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져 녹두가 당뇨인의 혈당 유지에 전반적으로 좋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과거에 방송에서도 현미와 녹두, 귀리를 함께 넣어 지은 밥을 먹고 당뇨를 극복했다는 한의사의 사례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녹두는 몸에 노폐물을 빼주는 해독 음식으로 유명한데요. 혈당 지수가 37로 현미보다 낮고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인, 철, 칼륨은 소고기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녹두의 효능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으니 되도록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불려두었다가 밥에 조금씩 넣어 드시면 간편하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두는 차가운 성질이므로 몸이 냉하거나 설사가 잦은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두 번째 음식은 딸기입니다. 당뇨인은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라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혈당 지수가 55 이하면 낮다고 보는데요. 딸기는 혈당 지수가 41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당뇨인이 음식을 먹을 때는 혈당 지수와 함께 혈당 부하 지수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혈당 부하 지수란 혈당 지수에 식품의 1회 섭취량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을 반영한 값입니다. 어떤 음식을 1회 섭취량만큼 먹었을 때 실제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려주지요. 혈당 부하 지수가 10 이하면 낮은 편인데 딸기는 혈당 부하 지수가 1로 상당히 낮습니다. 당뇨인이 딸기를 먹어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대한당뇨병학회는 딸기 150g, 그러니까 중간 크기 딸기 7개를 적정량으로 제시했습니다. 혈당 걱정에 무조건 과일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일에는 혈당 수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딸기 외에도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체리, 배, 복숭아 등의 과일을 권장합니다. 다만 다른 탄수화물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식후 2시간이 지나서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과일을 갈거나 즙을 내면 섬유소가 줄어들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생과를 직접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세 번째 음식은 닭고기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는 당뇨인에게 살코기를 포함한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근육이 많을수록 혈액 속의 당 대사를 촉진하므로 당뇨인은 단백질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은 적어 당뇨인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닭고기는 당뇨 예방에도 좋은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아주대학교 연구에서 당뇨가 없는 50세 이상 남성이 닭고기를 주 1회 섭취했을 때
한 달에 한 번 먹거나 아주 가끔 먹는 남성들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식후 혈당이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르기닌은 닭가슴살과 허벅지 살에 가장 많으므로 이 부분을 요리에 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닭고기라도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닭고기를 고온에서 기름에 조리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므로 굽거나 튀기는 대신 물에 삶거나 쪄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닭은 껍질 밑에 지방이 모여 있으므로 껍질은 벗기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백숙이나 삼계탕도 좋은데요. 삼계탕에 들어있는 찹쌀은 혈당 지수가 높으므로 덜어내고 드시기 바랍니다. 당뇨에 좋은 네 번째 음식은 땅콩입니다. 고소한 땅콩은 당뇨인에게도 좋은 간식입니다. 땅콩은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혈당 지수가 13, 혈당 부하 지수가 1로 아주 낮아서 혈당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적은 양만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가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먹어서는 곤란하겠지요. 땅콩의 하루 권장량은 30g으로 15알에서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땅콩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혈당을 낮춰줍니다. 땅콩은 좋은 지방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땅콩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L-아르기닌이라는 물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다만 땅콩을 드실 때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운 땅콩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돼 식약처에서 회수했던 일도 있었죠.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로 기준치를 넘게 섭취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켜 간암 위험이 커집니다. 아플라톡신은 눈으로 구별할 수 없으므로 애초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땅콩을 겉껍질째로 잘 말린 뒤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꺼내 드시거나 겉껍질을 다 깐 뒤에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면서 필요한 만큼 꺼내 냉장실에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땅콩은 아플라톡신이 있을 위험이 있으므로 냄새를 맡았을 때 묵은내가 난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중의 땅콩 제품은 소금과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미되지 않은 땅콩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뇨에 좋은 다섯 번째 음식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맛도 덜하고 다소 뻑뻑하지만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우유를 농축한 뒤에 유산균을 넣어 발효한 식품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농축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일부 제거되므로 일반 요거트보다 탄수화물이 적고 단백질, 칼슘 등 주요 영양소가 2배 이상 많아 당뇨인에게 좋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는 이영돈 PD가 그리스에서 직접 그릭 요거트를 하루 2번씩 2주간 섭취한 뒤에 혈당이 실험 전 97에서 88로 줄었던 모습을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영돈 PD는 그릭 요거트를 먹은 뒤에 장 속 유산균 스트랩토코쿠스가 12배나 상승해 장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그릭 요거트를 고르실 때에는 설탕이나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외로 혈당을 올리지 않는 5가지 음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혈당 반응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음식 섭취 후에는 실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혈당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